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자계약 제10장 전자유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패러데이와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 전자유도 법칙은 유도라는 말이 있다. 유도가 인덕션이죠. 자,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변압기가 대상이 되겠죠. 변압기. 자, 변압기는 코일을 같은 장소에 설치를 하고 마주보고 설치를 하고 좌측 코일에는 전원을 연결하고 우측 코일에는 부하를 연결하니까 좌측 코일에 V1이라는 전원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겠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코일에서 자속이 발생하죠. 자속이 발생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일이 자석이 된다는 얘기죠.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자속은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 내에 권선을 설치함으로써, 권선은 2차 권선이죠. 권선을 설치함으로써 2차 권선에 1차 권선과 2차 권선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유도 기전력 E2가 유도가 되어 2차 단자에 부하를 연결하면은 I2가 흘러서 부하의 V2 전압이 전달이 되더라 또는 유기가 되더라 하는 것이 변압기의 기본 원리며 전자유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전자유도 법칙이 되고 이때 유기가 되는 유기기전력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볼트가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압기의 기본 원리를 배웠다. 여기서 마이너스 L dT분의 di와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이 마이너스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렌츠 법칙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주자속의 증감에 반대되는 방향이다. 주자속이 증가하려고 하면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흐르게 되고 주자속이 감소하게 되면은 주자속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합쳐서 마이너스 L dT분의 di와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를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나타낸 것을 노이만 법칙이라고 합니다. 노이만 법칙. 자, 우리는 관례대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리는 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정리한 것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고 방향을 정리한 것이 렌츠 법칙이며 같이 정리한 것을 노이만 법칙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전자유도 현상에 의하여 회로에서 발생한 기전력은 자속 세교수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N이라고 말하는 것은 코일 말합니다. 코일의 권수입니다. 코일의 몇 회 감았냐 하는 권수. 자, 코일의 시간 변화에 대한 자속을 변화시켜 준다면은 유기 기전력이 발생할 것이다. NDT분의 D파이가 유기 기전력의 크기요. N은 유기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은 유기 기전력 E의 로테이션은 마이너스 DT분의 DB에서 라운드죠. 사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되겠습니다. 예. 라운드는 편미분을 뜻하죠. 그래서 시간 변화분에 대한 자속 밀도의 변화라는 자속 밀도는 S분의 파이죠. 파이니까 자속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속의 변화에 상당하는 유기 기전력, 자속 밀도 B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은 전개 E가 발생한다 하는 법칙이고, 미분형으로 나타내면 이 편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도체의 운동에 의한 유기 기전력 또는 유도 기전력,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조건이 자기장 내에 도선을 설치하고 이동시킨다면은, 회전시키면은 이 도선의 유기 기전력 E가 발전이 되는데, E는 BVL 사인 세타 볼트가 되고, E의 방향은 오른손 중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3번 손가락 방향이죠. B는 2번 손가락 검지 손가락의 방향이며, 운동 속도 메타퍼세크죠. 초당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운동은 1번 엄지 손가락 방향이 되겠더라.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며 발전기의 기본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는 B 크로스 V 크로스 B에, V는 여기서 이동 속도죠. 빌라시티라는 속도를 말합니다. 단위가 메타퍼세크죠. 세크에 대한 자속 밀도 도트 L. L은 이제 코일 변의 길이를 말하죠. 코일 변의 길이. 자, 그래서 벡터의 외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고, 일반적으로는 세타를 90도에 가깝게 걸어서 VBL 볼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표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피 효과는 전선에 교류 전류가 흐를 경우, 교류예요. 교류 전류가 흐를 때, 교류 전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도체 중심부에는 잘 흐르지 않고 표면에 집중해서 흐른다. 마치 중심에 저항이 있는 것처럼. 실효 저항이에요. 실효 저항. 저항이 있는 것처럼 이제 EFF 이펙티브 실질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실효 저항, 마치 저항이 있는 것처럼 중심에서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고 표면에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표피 효과, 스킨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류의 침투 깊이 시그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요게 델타로 썼네요. 시그마, 델타, 요건 약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델타는 루트에서 오메가
시그마 뮤가 되겠습니다. 오메가는 각속도고 시그마는 도전율, 뮤는 투자율이죠. 투자율에서 이 오메가 각속도가 2파이 F가 되니까 2파이 F 시그마 뮤 분의 2가 되니까 약분이 돼서 파이 F 시그마 뮤 분의 1이 되어서 침투 깊이는 델타가 되겠죠. 침투 깊이 델타는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에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표피 효과는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에 비례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는 주파수와 도전율과 투자율에 비례하더라. 침투 깊이는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침투 깊이 델타식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피 효과는 침투 깊이에 반비례해서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에 비례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랍은 표피 효과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도전율 시그마가 클수록 투자율 뮤가 클수록 표피 효과가 커진다. 비례하니까.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 기사, 산업기사 1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부분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